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최윤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는 양시장이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매도 포지션 나타냈지만요. 어제 개인들 다시 한번 매수했습니다. 개인들의 힘으로 어제 시장 오른 장이었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0.9%의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어제 1940선 회복했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1% 이상 상승하면서 어제 시장 690선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급락했습니다. 조정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시장은 우리에게 어떤 찌릿한 시그널을 보낼까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채팅방에 원하시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코너는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이시죠? 정재훈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빨간색 넥타이를 하셨네요. 뭐 시장의 상승을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상승이라기보다는요, 그냥 전문가는 파란색보다는 빨간색을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의 넥타이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 오늘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우리 증시는 개인들의 매수를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조정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예상은 대부분 다 조정을 좀 받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미국 시장이 됐든 한국 시장이 됐든 상당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우선 좀 보게 되면 나스닥 시장이 사실 3대 지수 중에서 좀 제일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21선을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반해서 다우 지수는 좀 제일 약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단기적으로 박스권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선 중요한 부분들은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22,900포인트대 이 자리대를 지지를 해 주는가 여부를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S&P 500도 마찬가지예요. 61선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이 자리대가 이탈되게 된다라면 아마 조정폭은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2,700포인트 자리대까지 조정을 좀 받을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나스닥 시장이 일단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21선 자리대죠. 이 자리대만 좀 지지를 해준다라면, 추가적으로 반등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을 건데, 여기서 치고 나가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어느 정도 이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될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지수 하방으로 보게 된다면 8,300포인트 정도? 그 정도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국내 지수로만 따져보게 된다면 사실 거래소 시장 지수가 상당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나스닥보다도 일단 약한 그런 모습들이고 코스닥보다 약한 그런 모습들입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2,000포인트 돌파 시도도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지만 조정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일단 염두를 해둔 그런 포지션을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수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좀 보이게 된다라면 저는 1900선을 이탈을 해서 1800포인트대 초반 자리대까지는 눌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 상단 자리대를 좀 보게 된다라면 121선과 241선 자리대가 있는 2030포인트대 그리고 갭 자리대를 메우는 자리대가 그 자리대예요. 그러면 여기서 올라간다라면은 약 한 90포인트 정도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만약에 또 지수가 밀리는 흐름들이 좀 보이게 된다면 1800포인트대 초반까지는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빠질 수 있는 폭이 상승을 할 수 있는 폭보다 조금 더 높게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측면에서는 손실률이 좀 더 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윗방향과 아랫방향을 다 열어놓고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좀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라 코스닥도 지금 자리대 665포인트 자리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단기 조정권으로 좀 진입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시장에 있어서의 흐름은 재료와 이슈로 인해서 종목 장세가 여전히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포인트를 좀 잡고서 바라보는 것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때마다 따라올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입니다. 여전히 한국 시장의 PER 기준으로 보게 되면 18배가 넘어간 그런 모습들이 18.7배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PBR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날 종가 기준으로 0.79배 수준이에요. 여전히 자산 가치보다는 싸게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종목장은 좀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아무래도 이 종목장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종목별로 봐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장에서 좀 볼만한 뭐 섹터 있을까요? 우선 볼만한 섹터를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되면, 전날 좀 상당히 강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었던 2차전지 섹터하고 중국 관련 섹터들이 있을 거예요. 계속적으로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은, 어떤 재료와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양호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이 중국 관련 섹터를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올해 내에 방한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들에 있어서의 뭐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사실 최근에 언택트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간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중국 관련 섹터들에 있어서의 순환매 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부분들은 2차전지 쪽 섹터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날 이 현대차와 삼성 일단 협업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2차전지 섹터들도 많이 올라간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근데 바로 뭐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략보다도 일단 눌림목 구간을 좀 기다려보는 뭐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재료가 있는 것들이에요. 뭐 정부 정책주라든가 혹은 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의 흐름들이 나온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섹터별로 좀 구분을 해놓을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의 흐름들을 좀 계속적으로 좀 추적할 필요성은 있을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마 성장 섹터라고 하게 되면 다들 아실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5G가 있고 반도체가 있고 디스플레이가 있고 뭐 이런 섹터들이 있는 것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다만 이제 손실이 나고 수익이 나고 하는 그 차이점을 좀 보게 되면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돈을 쫓아가는 거래를 하느냐 아니면 돈이 들어올 자리대에서 질감없이 기다리느냐 이거의 차이로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돈을 따라가는 투자를 많이 했어요. 트레이딩 같은 경우를 좀 많이 하는데 그런 쪽보다는 대부분 다 직장인분들이고 본업이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대에서 미리 선점을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게 되면 오히려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오늘 뭐 2차전지 눌림목 구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 관련 섹터들도 일단 어느 정도 자리대를 좀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으니까 그 저점 매수세를 좀 잘 잡는다라면 뭐 시장 수익 대비해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도 계속해서 좀 조정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좀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일단 어제까지도 외인과 기관들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 나타냈고 수급 자체가 좀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네, 어제의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잠깐 보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3거래일째 연속적으로 매도가 나왔었어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적은 금액 8억 순매수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여전히 수급적인 악화는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의 수급 체크는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이에요. 옵션 만기일인데 시장에 있어서의 변동성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을 걸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수가 급락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잠깐 그냥 보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포지션을 보게 된다라면 상승을 해줘야지만 손실의 폭이 좀 줄어들어요.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상승 구간으로 수익 구간으로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개인 투자자들도 상승을 해줘야지만 손실폭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포지션 자체가 완만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변동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은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전날 삼성전자가 일단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 저점일 거예요. 47,000원 부근대 자리대가 깨지지가 않는다라면 일단 박스권역으로 좀 인정해주고 종목장으로 좀 보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좀 관심 있게 보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마지막으로 한 부분들을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정부에서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계속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서 급등의 모습들을 좀 보이는 그런 종목군들이나 섹터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헬스케어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오늘은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전에 여기 첫 시간에 월요일날 아마 헬스케어 종목군들이나 이런 부분들 눌림목 구간에 좀 바라볼 필요성이 있습니다라는 분들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비대면에 대한 부분들, 원격 진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국책 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동시호가 때 양호한 그런 주가의 동시호가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정부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미리 준비를 안 했으면 지금 5%대의 갭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인성정보 마찬가지고 좀 따라 들어가는 전략을 좀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경제 프로그램 계속 보시게 되면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포지션, 눌림목 매수 구간을 통해서 수익을 좀 안전하게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제시를 해드리니까 계속적으로 좀 시청을 많이 해주시고요. 종목 얘기를 왜 어떤 부분들에 좀 얘기를 하는지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좀 체크를 해보게 된다라면 투자에 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5월 14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이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외인과 기관의 매도 포지션은 여전했고요.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2%가 넘게 빠졌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1% 넘는 낙폭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시장은 이제 9,000선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국제 유가도 다시 한번 2% 넘게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시장이 조정받는 모습인데요. 현재 우리 시장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움직임 어떤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다시 한번 48,000원대 이탈하면서 출발합니다. 1% 넘게 낙폭 기록하면서 47,900원 출발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SK하이닉스는 어제도 역시나 하락이 나왔습니다. 외인들 계속해서 SK하이닉스 매도하고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1% 추가 하락합니다. 82,500원대. 그리고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오늘 좀 빠지는데 1.6% 이상 하락합니다. 21만 5천원대. 그리고 어제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낙폭 제한되는 모습인데요. 0.49%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61만 3천원대. 일단 신약 개발과 관련된 좀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1%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 4만 원대까지 빠지면서 출발하고 있네요. 여기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 셀트리온 제외하고 모두 하락입니다. LG 생활건강 오늘 2% 넘게 빠지네요. 140만 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출발합니다. LG화학도 마찬가지로 1% 가깝게 하락하고 있고 삼성 SDI도 1% 넘게 하락합니다. 일단 어제 상승폭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1% 가깝게 하락합니다. 92,200원대. 어제 장중한 때는 카카오가 10위권까지 진입되기도 했는데 카카오 현재는 11위권에서 거래되면서 출발합니다. 이어서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하락합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 1% 넘게 하락하면서 1920선에서 이제 출발하고 있고요. 이 코스닥 시장은 0.59% 하락 나옵니다. 687포인트에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정보들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HLB가 3% 넘게 상승 나옵니다. 106,200원대에서 오늘 좀 빨간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제도 마찬가지로 4% 넘게 상승 나옵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관련해서 증권사에서 리포트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19 최대 수혜주로 부상을 하고 있고 2분기가 더욱더 기대되는 종목이다. 이런 오늘 리포트 나왔는데 함께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좀 크게 올랐던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좀 빠집니다. 제약 같은 경우는 2% 넘게 빠지네요. 82,900원대까지 내려오고 펄어비스가 이제 5위권까지 빠졌습니다. 오늘 1% 넘게 하락합니다. 일단 실적은 괜찮았지만 신작 지연 소식과 함께 어제도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 다시 한번 하락 나오면서 206,500원에 시장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알테오젠이 이제 6위권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4,400원대 그리고 CJ ENM이 오늘 0.87% 빠지고 있고요. KMW가 1% 넘게 빠집니다. 이제 KMW 같은 경우에는 8위권까지 빠지는 상황입니다. 6만 원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고 현재는 58,4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스튜디오드래곤이 현재까지 움직임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다. 77,200원대. 에코프로비엠이 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어제 10위권까지 진입이 됐는데 오늘 다시 한번 추가 상승하네요. 현재 1% 넘게 상승하면서 84,800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양시장이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이제 20선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들 계속해서 매도합니다. 일단 바로 라이브 매매 시그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위원님 어제 지금 현재 시장이 어제랑 좀 비슷하게 출발하는 것 같아요. 좀 상황들이 좋지 않은데 오늘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자, 어제에 이어서 미국 시장이 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타는 어떠한 경우에도 매매할 수가 있다. 그래서 손절 가격만 짧게 잡는다면 다 공략이 가능합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갈 종목들은 가기 때문인데요. 자, 예를 들면 일단 월요일 날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매매 시그널로 한번 공략을 말씀을 좀 드렸었던 위디온 같은 경우 이미 월요일 날에서 4,400원이 깨지지 않으면 단타 접근을 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26% 급등을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넥스트 BT 같은 경우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선수 매매급 종목을 말씀드렸던 것도 14% 급등을 했고요. 자회사 관계로 말씀드렸던 이쪽이 이제 초보자들한테는 이제 넥스트 BT가 움직이게 되면 따라 움직일 거다. 그래서 8,500원 지지되면 단타도 가능하다 했던 종목인데 5.9% 어제 상승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뭐 웹젠도 게임주가 강해서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지만 어제 이제 초보자들한테 바이오 리더스 쪽하고 농심 쪽 말씀드렸는데 농심도 어제 4%대 넘게 뭐 4.8%대 이제 상승을 어제 보여주는 강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이 되는 즉 이런 식으로 이제 단타의 이제 그 생명들은 손절 라인만 짧게 잡아주면 스윙할 때 빠르게 매도만 해주면 된다라는 게 일단 역시 맞다라는 거. 그래서 수익이 나면 빠르게 챙겨주자. 그래서 손절을 짧게 잡고 강한 종목을 쳐라. 그리고 선수는 거래량을 보고 패턴으로 매매한다. 이것을 명심을 하시면서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신 종목에서 매수할 종목인지 매도할 종목인지 빠르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 질문입니다. 경남제약 지금 매수 가능할까요? 네, 매수 가능합니다. 자, 경남제약 매수가 가능한데요. 자, 일단 5일선을 타는 종목이에요. 자, 지금 차트를 보면 5일선을 타고 있죠? 타고 있는 종목인데 손절 가격은 일단 8,200원을 말씀을 드릴게요. 8,200원 20초 가격에 어제 시가에 이제 8,200원 손절 라인을 잡고 일단은 목표치는 대략 한
9,500원에서 10,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5일선을 계속 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매매로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최근에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태반 주사, 이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태반 주사제, 그래서 태반 원료 생산 시설을 보유를 하고 있는 이제 경남제약, 그다음에 비타민 C 레모나 같은 이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이런 이제 제품들이 이슈가 되면서 코로나 호재로 지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기업은 뭐 영업이익은 좀 떨어지고 있지만 부채가 줄고 있고 유보율이 늘고 있는 거 봐서는 재무 상태는 호전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은요. 피롭틱스 지금 매수가 나갈까요? 네, 이것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자,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내지는 이제 OLED 장비주로 되어 있는데, 패턴은 이제 장대양봉 거래량 패턴이에요. 그래서 장대양봉, 어제 장대양봉에 거래가 실렸죠.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장대양봉 거래량 패턴에 손절 라인을 좀 짧게 잡으셔야 되는데, 일단 9,400원. 짧진 않네요. 9,400원 정도 잡고, 한 눌릴 때 어느 정도는 공략이 가능하세요. 일단 목표 가격은 살아있고요. 목표 가격은 대략 한 11,000원에서 11,500원. 좀 세게 보면은 12,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는 이렇게 N자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평판 디스플레이 장비 부품 업체로 손절 라인은 9,400원입니다. OLED 제조 공정과 전기차용 2차 전지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레이저 응용 장비를 제작하는 그런 공급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OLED 장비주로 포함이 되고 2차 전지 공정 장비주로 포함이 됐는데, 그래서 어제 2차 전지주로 모조리 급등을 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지난주랑 그리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제가 실전 매매 정수 이제 방송 프로그램에서 계속 언급해드리고 바닥 종목 만만하게 종목 드리는 추천주들이 바로 2차 전지주였어요. 어제 굉장히 강했죠? 어제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서 어제 대부분 코스모화학이라든지 사막콘덴서, 코스모, 신소재, 상시 EDP,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이제 공개 방송들의 이제 추천주들이었는데, 어제 너무 강하게 움직이길래 어제 많이 팔고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직 올라갈 목표치가 남아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매매로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피롭틱스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매출에 대한 부분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실적 부분들이 이제 개선이 될 거예요. 뭐 실적이 그동안 좀 좋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에서도 일단 목표치는 살아있으니까 매매적인 시그널로는 봐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 질문은요. 대우부품입니다. 자, 지금 매수가 나올까요? 예, 이것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자, 대우부품. 자, 어제 2차 전지 전기차 수소차들이 움직였는데, 그래서 이 대우부품 수소차 테마죠. 수소차 테마이기 때문에 장대양봉 패턴에 이제 순환매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거래가 실리는 그래도 장대양봉이 한번 나왔으니까 손절 라인 얘도 마찬가지 한 2,250원 정도, 요 정도 라인을 손절 라인을 잡고 매매를 친다라 그러면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소차는 이제 정부에서 수소 로드맵, 그래서 친환 환경차 육성이라든지 규제 혁파 관점에서 보면 이슈는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계속 개입을 하면서 경제 부흥 정책을 펼치는, 그걸 바로 우리가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국형 뉴딜 사업에도 포함이 되는 정책주로 순환매가 나올 수 있으니까 손절 라인만 잘 잡고 공략하시는 것은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네 번째 시청자 질문 대상인데요. 지금 매수가 나올까요? 예, 이것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상은 이제 음식업종 종목인데요. 일단 저항대를 돌파를 했어요. 여기 강력한 저항대였는데 여기를 돌파를 하는 장대양봉 내지는 양봉 패턴으로 손절 라인 한 24,000원 정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짧게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매매로서는 어떠한 종목도 다 공략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넥스트 BT도 뭐 16%가 급등이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바이오리더스도 그 자리에서 뭐 5%, 6%가 수익이 낼 수 있는 단타거리가 나왔던 거고, 대신에 수익이 나면 빠르게 챙겨주는 그런 전략을 펼치셔야 되는데, 일단 대상이라는 종목은 시가총액으로도 뭐 작은 종목이 아니죠. 거의 8천억, 9천억 정도 되는 종목이고요. 음식업종 테마주들이 어제 이제 농심에 이어서 어제도 상담해드린 농심도 매매 공략으로 괜찮은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가는 종목이 원래 더 잘 가요. 그래서 음식업종 같은 경우가 지금 코로나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은근히 좀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외출과 외식을 자제하는 대신에 집에서 가정 간편식을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보편화되면서 가공식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되고, 그리고 그게 또 경기 방어적으로서 음식업종이 지금 부각이 되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나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뭐 이슈들은 괜찮고요. 뭐 실적들도 괜찮은 상황이고, 오히려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종목 중에서는 실적이 가장 안정적으로 지금 나와주는 게 대상이기 때문에 단타로도 얼마든지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교정을 받을 때에서 초보자들이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이 대상 같은 경우가 교정받으면 초보자들이 좀 바닥에서 끌고 가기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네 가지 종목들을 쭉 살펴봐 드렸는데 일단 오늘 어제와 마찬가지로 네 가지 종목을 다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순서를 조금 잡아드리게 되면 일단은 피롭틱스하고 대우부품 어제 전기차가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쪽을 오늘 장중에서 분차트를 보면서 전기차 2차 전지 섹터와 그 다음에 수소차 섹터 이쪽을 먼저 좀 유리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3위, 4위가 이제 대상과 경남제약인데 일단 대상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떨어지면 초보자들이 끌고 가기 좋은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떠있기 때문에 단딱거리 정도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그 외에서도 지금 장중에 움직여주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뭐 에코바이오도 굉장히 강력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도 선수들이 매모하기에는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지금 좀 떴기는 했지만 장중에 밀리게 되면 여기가 기준형동이 되기 때문에 N자 목표치가 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에코바이오 같은 거 이거 이제 수소차 테마주들 이쪽을 순환매로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삼전이 L&D 같은 경우는 뭐 어제에 이어서 계속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거니까 뭐 지금 따라붙기보다는 오히려 K시코트렐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N자 목표치가 남아있는 그러니까 여전히 매매로서는 나쁜 종목은 아니다라는 종목들이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에서 추격 매수만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안전하게 초보자들이 수익될 수 있는 바닥 종목들은 제가 잠시 뒤에 이 방송이 끝나면 10시에 실전 매매 정수에서 늘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고하시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당분간 불안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타는 어떠한 경우에도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실전 매매 정수 이종수 전문가였습니다. 네, 바로 정재훈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현재 어떤 시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뭐 시장은 뭐 예상했던 거와 같이 뭐 개파락 출발을 하고 나서 지금 반등 시도가 나오다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종목분들 좀 물어보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한 종목씩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세코닉스가 좀 급하대요. 상암동에 거주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세코닉스를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세코닉스가 어떤 섹터인가를 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카메라 모두 쪽의 섹터예요. 근데 카메라 모두 쪽 섹터인데 그렇게 썩 강하진 않아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파트론이라든가 파워로직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강한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코닉스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더 밀려내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지금은 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급락을 하고 난 이후에 반등이 한 차례씩 나와줬어요. 그럼 이 하락에 있어서의 되돌림자를 때는 나온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은 거래량이에요. 지금 거래량 자체가 아예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가 돼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없는 것으로 놓고 봤을 때는 박스권으로 좀 진행된 그런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박스권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아직까지 이 기업에 있어서 투자를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은 아직 확신이 서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들도 일단 판매 대수나 이런 부분들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지금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런 자동차 쪽에 있어서의 카메라 모듈도 많이 들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판매 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정상치로 회복을 해주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분들은 박스권역으로 트레이딩 관점 좀 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좀 보게 되면 PNT를 좀 물어보셨어요. 2차 전지 쪽에 있어서의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되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차트적으로만 보게 되면 참 좋죠. 차트적으로만 보게 되면 밀려 내려왔다가 V자 반등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눌림목 쪽으로 다시 정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차트적으로 놓고 봤을 때 눌림목 매수는 저는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 뭐 다른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 절대 못하죠. 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모르고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큰 폭의 성장을 하는 거는 맞아요.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는데 문제는 이 PNT에 있어서의 주가의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의 체크포인트를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자본금의 변동사항이에요. 여기에 보게 되면 신주 인수커프 사태가 기불력이 좀 청구가 될 게 있어요. 2018년 5월달부터 2020년 4월달까지. 근데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일단 마무리가 됐네요. 이 부분들은. 근데 그 위에 보게 되면 3호 전환 사태가 있어요. 전환 청구 기간이 23년도까지 남아있죠. 아직까지 긴 시간이 남아있지만 전환가액은 5,300원이란 말이에요. 전환 주식수도 190억입니다. 190억. 그러면 이제 시장이 풀릴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 5,600원, 5,000원대란 말이에요. 5,000원대 중반. 그럼 지금 자릿세에서 따져보게 되면 100%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이 물량이 출회가 된다, 라고 하게 된다라면 변동성의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부분들을 염두를 해두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 물량에 대한 부담, 이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에도 성장에 대한 폭은 여전하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 매수 관점은 여전히 좋다. 그냥 가급적이면 10,000원 이하권으로 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종목은 삼성 SDI예요.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필명이 박경장이에요. 저거 제가 아는 박경장 같아요. 보니까 삼성 SDI 지금 막 낄낄거리고 웃고 있을 것 같은데 2차 전지 쪽에 있어서의 메이저는 삼성 SDI와 LG화학이에요. 근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때 나는 개인적으로 LG화학보다는 삼성 SDI를 더 선호한다라는 그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LG화학이 어찌됐든 간에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 SDI는 이제 막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삼성이 한번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 SDI의 성장성은 여전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제 급등이 나왔어요. 뭐 현대 쪽과 삼성 뭐 협업 얘기가 좀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장대 양봉을 좀 그려주고 오늘 도치형의 모습을 좀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봐도 좋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좀 봐도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수해도 좋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급적이면 30만 원 이하권역에서의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한번 봤으면 신고가를 좀 봐야 되겠죠. 사상 최고가가 35만 원짜리대예요. 보니까 35만 원짜리대인데 이 자리대는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투자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관심 유효하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한샘이에요. 한샘을 좀 물어보셨는데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가파른 상승을 좀 해나가고 있어요. 1분기 실적이 좀 좋게 나왔어요. 오늘도 2%대의 좀 상승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신고가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는데 우선 봐야 되는 그 흐름들은 이 친구가 실적이 좀 좋았던 이유가 코로나 이슈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방콕을 좀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쓸 돈은 없고 돈을 쓰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인테리어에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샘의 가구들을 좀 하죠.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찌됐든 간에 정부 정책적으로 부동산 억제책을 좀 쓰고 있던 그런 상황들이지만 1분기에 있어서의 실적은 양호하게 좀 나왔었어요. 2분기 때도 아마 그래도 실적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되는데 지금 따라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 보면 세 마디째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 눌림목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올라가봤자 9만 원대 초반 자리대가 좀 되지 않을까 싶고 밀린다면은 8만 원을 하회하는 그 눌림목이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가급적이면 8만 원 이하권역에서 조정을 받을 때 그때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좀 참고하시고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 이 부분들 다시 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 꼭 기억을 하시고 돈을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돈이 들어오는 자릿세에서 미리미리 좀 여유 있게 준비를 하는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저는 디바이스 ENG라는 종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OLED 관련주는 일단 다소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진입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자리에서 좀 단기적인 접근이시라면 일단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올해 사상 최고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일단 증거가의 분석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 어느 정도 상승을 줬다가 지금 눌린 구간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지금 자리 접근도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으나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자제하시고 최대한 맥점에서 좀 들어가시는 그러한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만약에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하신다면 16,000원 정도를 좀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일단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에코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수소차 관련주인데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일단 전일 현대차 그리고 삼성과 관련해가지고 일단 자동차 시장과 관련해서 일단 전기차를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어느 정도 수소차 관련주들도 오늘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자동차 관련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필요합니다.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이제 단기 스윙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고 지금 주목받고 있는 그러한 섹터분들은 사실상 그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소차는 지금 흐름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걸 좀 이용해서 수익을 내시고 그 추후에 뭐 자동차 부품이나 자율주행 같은 아니면 전기차 관련해서 좀 투자를 해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종목은 게임빌이라는 종목입니다. 단기적인 접근도 충분히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코로나발 이슈로 투자자들이 관심이 좀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방에서 이제 사람들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방에서 좀 게임을 많이 하거든요, 집에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슈를 받으면서 게임빌이 가장 대장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고 그 뒤를 따라서 뭐 조이맥스 같은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흑자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충분히 지금도 접근 가능하나 다만 지금 하락 추세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 끌어가시기보다는 다소 유동적으로 어느 정도 대응을 하시다가 나중에 차트가 자리를 잡으면 중기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명문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이 3일 연속 순매수를 진행을 해주면서 오늘도 어느 정도 강하게 좀 상승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구충제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주었던 종목인데 시장에서도 계속적으로 투자자 관심을 받고 있고 차트도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접근도 가능한 메리트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다만 이제 적자폭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좀 열어두시고 중장기적으로 너무 오래 끌고 가는 그런 전략보다는 좀 단기적인 흐름에서 좀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김광만 전문위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현재 좀 시장에 빠지고 있는데 오늘 좀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종목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상암동 대장님이 문의해 주신 LIG 넥스원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IG 넥스원은 LIG 그룹 계열의 방산업체예요. 즉 방산주 테마로 좀 엮여 있죠. 근데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비해서 한 288% 정도 증가를 했고요. 특히 이제 유도무기 관련해 갖고 꾸준히 이제 수주해서 영업이익과 매출이 좀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그 뉴스나 이슈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아요. 특히 이제 그 방산주 스페코 빅텍을 따라서 많이 좀 움직이기도 하는데요. 현재 이 보유 중인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봤을 때 주가의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
단기적으로 이 4월 21일 부근에 저항과 한 3만 원권 부근에 강력한 좀 저항대가 있어요. 따라서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좀 해줄 때는 물량을 조금 줄여주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신성 ENG입니다. 신성 ENG는 일단 상암동 대장님하고 민수리님이 유튜브에서 상담을 좀 원해 주셨어요. 매수해도 되나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이 종목은 반도체 장비 관련주고요. 특히 이제 클린룸 분야의 세계 1위 업체입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TSMC 중에 이런 회사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요. 일단 이 종목은 오늘 보셔야 될 게 신재생 관련주이기도 하고 태양광 관련주인데요. 문 대통령이 어제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확실한 거는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에 알게 되겠지만 이 신재생 관련주가 부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차트 흐름을 좀 보실게요. 단기적으로 이 종목을 만약에 접근하시게 된다면 21선을 지지선으로 잡고 이탈 시 손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한 1,000원대 정도로 단기 저항대거든요. 이 부분 돌파 여부를 좀 보시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1선 지지, 또 1,000원대 강력한 저항, 요 박스권 좀 이뤄질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제 의견은 일단은 좀 중립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종목을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스킨앤스킨입니다. 일단 스킨앤스킨은 유튜브에서 총각호랑이님께서 여쭤보셨어요.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 스킨앤스킨은 화장품 제조업 판매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손소독제도 만드는 회사인데요. 어제 뉴스가 나왔어요. 이제 다사 손소독제가 FDA 등록을 했다 해서 어제 큰 상승이 한번 나왔거든요. 일단 차트 흐름을 좀 보실게요. 차트 흐름을 보시면 이게 한 5월 7일 날 장대 양봉 나오고 단기 한 40%에서 한 50% 정도 나왔는데요. 이때 기관이 들어갔다 단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손소독제 등록에 관한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였는데요. 이게 단기 접근이 가능한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한 1%에서 2% 손절 라인을 잡고 한 500원 정도까지 이렇게 수익이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상승 시 한 3에서 한 5% 정도 나오면 그때부터 분할 매도하시는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철저하게 좀 단타로 접근하신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음 종목 옵티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옵티팜은 동물 백신 연구, 또 사료 첨가제 개발, 동물 진단 관련 업체입니다. 특히 이 종목이 최근에 좀 급등한 이유가 있는데요. 휴벳 바이오와 이제 공동 개발 중인 그런 백신 후보 물질이 동물 실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중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좀 급등했던 것 같아요. 이 종목도 보시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타가 좀 가능한 구간에 있긴 해요. 하지만 이 종목도 이런 종목들은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한 5일선 정도를 강한 손절 라인으로 잡고 현재 이제 매수해서 수익이 한 어느 정도 짧게 한 3에서 5% 정도 수익이 나면 물량을 좀 줄여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것도 잠깐 이슈가 있는데 오늘 뉴스가 나올 건데 어떤 뉴스냐면은 그 개그맨 김철민 씨가 오늘 한 검진 오후 5시쯤에 검진 결과를 좀 발표한다는 그런 이슈가 있어요. 따라서 이게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이 동물 관련 그런 이 백신 관련주들이 등락이 좀 심한 그런 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좀 잘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종목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원재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강원지 현재 전문위원입니다. 좀 시장이 여전히 좀 하락세 지속되고 있고 외인과 기관 매도하면서 계속해서 낙폭 키우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어떤 시그널 준비하셨습니까? 시장은 우리 시장이 오늘 훗장에 반등에 성공한다면 차별화가 완전히 성공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시장과 연동해서 여태까지 상대적으로 항상 우리 시장이 밀렸었는데 어제부터 우리 시장이 이제 세계 시장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전제는 이제 개인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면서 유동성이 가장 풍부해졌고 두 번째는 실적들이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경기 문제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생각보다는 좀 견저하더라. 이런 게 맞물려서 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오늘 시장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지금 수급은 어차피 2달 올해 내내 외국인 기관 매도의 개인 매수 이런 수급 구도이기 때문에 수급 구도에 대해서는 뭐 딱히 과하게 팔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제시해드리는 시그널 종목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포착한 시그널 종목은 시젠이라는 종목입니다. K바이오 대표 주자가 됐죠. 사실 우리 방에서는 회원방에서는 지난주 9만 원 밑에서부터 실적이 대단히 서프라이즈가 나올 게 예상이 됐죠. 어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예상한 것보다 훨씬 서프라이즈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매출 817억에 순이익이 330억이 나왔는데 매출 중에서 장비 매출이 230억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말인즉슨 장비라는 거는 이제 한번 들여놓으면은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시젠의 진단시약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구나. 이게 곧 무형자산이 되는 거죠. 재무제표에는 잡히지 않지만 영업 기반을 탄탄하게 갖춰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하나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상상 이상의 리포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올해 연간 실적으로 순이익을 한 7,300억을 제시를 했는데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하나 대투에서는 내년에도 8,500억 정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제시를 해서 그렇게 본다면 현 시총 한 2조 7천억대가 그렇게 과한 수준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2, 4분기 4월 것도 사실은 나와 있는데 시즌 거만 분리된 거는 이제 내일 새벽 0시에 관세청 통보를 보면 될 것 같고 4월달 매출액도 진단시약만 2,460억이 매출이 일어나서 시즌이 보통 한 50% 점했으니까 한 1,200억 정도는 시즌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예상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시즌은 이제 완전히 다른 기업이 돼 있고 상대적으로 위치가 바닥에서 많이 올라와서 중력이 좀 작용을 합니다. 자, 차트를 잠깐 보실게요. 바닥에서 14만 원까지 올라왔다가 조정받고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패턴. 그런데 이제 실적이 확인됨으로 해서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 되겠다는 게 투자 아이디어고요. 들어가실 때는 항상 따라가시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에서는 9만 원 이하에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위치에서는 오늘 좋은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시가가 갭장 떴는데 기다리시면 5일선 수준은 올 수 있습니다. 5일선이 9만 7천 원 수준에 형성되어 있는데 내일은 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한 10만 원 수준에서 진입을 하시면 그만하겠다 제시를 해드리겠고 10만 원 수준에서 들어가셨으면 한 12만 5천 원까지는 타겟팅 잡아도 될 것 같고 손절 가격은 이게 반드시 손절 가격을 좀 지켜야 되는 게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혹시 생각하고 다르게 흘러갔을 때 좀 크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9만 원 선이 깨지면은 손절 라인으로 잡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를 한번 이제 상담 종목을 진행해 볼 텐데요. 코스메카 코리아는 화장품 업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화장품 업체는 딱히 매력이 없는데 시진핑 주석 방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매가 가능하다. 거래량 터졌고 차트가 괜찮습니다. 들어가셔서 12,000원이 올라간다면 14,000원까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진입하시되 손절가는 현재 공이 오늘 시가가 깨지면은 손절한다는 생각. 11,100원 손절가 잡고 현 11,000 한 3,400원 수준에 들어가서 11,000 오늘 시가 깨지면 손절한다. 이런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나와 종목이에요. 다나와는 언택사회의 최대 수혜주죠. 가격 비교 사이트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그 소비자들한테 다양한 제품 카탈로그를 제시해서 상당히 이제 호응을 많이 받고 있고 성장이 뚜렷한데 유일한 단점은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18,000원에서 31,000원까지 올라왔으니 가격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일에서 10일 사이선, 11선이 29,000원 나오는데 한 29,000원 선 오면은 한번 들어가 보겠다. 이런 전략으로 중장기 투자 종목으로 선정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런 전략을 제시해드리겠고 단기 매매는 단기 매매하기에는 그렇게 거래량이나 이런 게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 종목으로만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 제 받은 종목이 GS 리테일인데 마찬가지로 언택 수혜주입니다. 요새 24시점이 굉장히 매출이 좋아요. 그래서 반드시 편입을 했으면 하는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너무 떠있죠, 이격이. 그래서 이격을 보면은 21선까지 기다리면 좋은데 너무 머니까 최소한 11선에서 21선 사이 38,000원이 11선이고 35,000원이 21선인데 한 38,000원 수준에서 한번 편입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그널 종목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계속해서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박원재 전문위원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이 여러 가지 좀 종목들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좀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역시 진단시약 쪽이 대단히 이제 한 단계 K바이오의 대표 주자로 들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K바이오를 그동안 바이오시밀러나 항암 쪽에서 많이 알려졌었는데 K바이오도 이번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실하게 세계에 알렸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고요. 오늘 시젠 종목을 제가 이제 전략 종목으로 이제 제시해 드렸는데 시젠 종목은 시총이 상대적으로 좀 무거워서 시젠이 시총이 좀 무겁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랩지노믹스가 이제 시젠 다음으로 매출이 따라오거든요. 이거는 시총이 상대적으로 3,000억 밑에서 좀 가볍기 때문에 랩지노믹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나와서 많이 이제 떠 있는 상태인데 항상 접근을 하실 때에는 눌림목 자리를 기다리시면 눌림목 자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랩지노믹스도 눌림목 자리를 기다리시면은 25,000원 아래로 떨어질 때 비중 한 10% 수준 접근하시는 거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젠 오늘 공략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재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